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한 학부모님이 이렇게 댓글에 이렇게 뭐를 달아주신 학부모님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초5 여아인데 정말 독서광입니다. 어릴 때부터 문학책, 지식책, 경계 없이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였고, 고학년이 되면서는 지식책, 특히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폭발하고 있네요. 그죠. 영어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표로 독서를 중심으로 교육시키고 있어서 다행히 영어 수준도 낮지 않은 편입니다. 현재 뉴베리 소설과 해리포터를 편하게 직독직해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정말 대여섯 시간을 집중해서 봐서 방학 때 도서관을 가면 이렇습니다. 오, 대단하네요. 책을 한 권에 다 끝내지 않으면 식사도 거를 정도랍니다. 그죠? 책 먹다가, 아니, 책을 먹는다다. 책을 읽다가, 밥 먹으라고 하면 밥이 안 넘어갈 때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에 뭔가 집중하다 보면, 꼭 뭐 독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거에 집중하다 보면,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면 왜 밥맛 없다고 안 먹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배고파서 혼자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런 거죠. 놀기 바빠서 애들이 밥 안 먹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흥미롭게 책을 읽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자세죠. 다만, 이게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공부도 잘할 것 같고, 정말로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잘할 것 같고, 잘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집중적인 거가 어떤 포인트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흥미가 있어요, 과학이. 흥미가 이제 근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흥미가 없어도 책상에 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매우 중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이 왜 노벨상을 많이 받았죠. 화학상 뭐 이런 거요. 생리학상도 받고요. 아마 제 기억에 그런데 문학상도 받았지만 어쨌든 문학상도 매우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거에서 받는다 그래요. 일본은 매우 디테일하게 어떤 사람의 감정선을 막 하면서 이렇게 매우 조그만 것들에 대한 그런 감성까지도 잘 표현한다 그래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작가가 뛰어난 게 한국 작가가 못 쓰냐가 아니라 전 뭐 충분히 더 잘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잘 쓸 수 있는 표현이 한글에 워낙 많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디테일한 그 섬세함들을 물론 번역도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하려면 그 심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표현들 저 같은 경우는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글을 쓰려고 하면 일단 답답해져요. 뭐 그렇게까지 해.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극복할 수 있는 게 결국 노벨상을 만든 거고 생리학상이나 물리학상이나 뭐 이런 거 받았죠. 일본 애들이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들도 결국 걔네들한테 뿌리 내리고 있는 하나의 문화? 분명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게 있죠. 오타쿠 문화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혼자서 그냥 계속해서 만지고 있는 거죠. 그죠? 누가 뭐라고 시키든 안 시키든 어쨌든 너는 그냥 뭐 연공서열의 어떤 조직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냥 연구해. 연구하는 거죠. 그냥 이래서 나온 게 이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당장 연구 잘해서 받는 것들은 우리 한국은 야, 너 돈 만들어야지 왜 그런 거를 해? 라고 하는 거 같은 거죠. 근데 걔네들한테는 이제 그런 기회를 줘 있어서 그런 거죠. 하지만 이제 일본도 앞으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거 40년 전에 나왔던 것 같고 30년 전 갖고 나온 거를 가지고 어쨌든 노벨상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최근에 일본이 이제 연공서열 없애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정직원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많이 돌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제 받을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을 한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대여섯 시간을 집중해서 봐서 저 같은 경우도 막 소설 보고 막 이러면 아니면 우리가 소설을 보고 막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나올 경우에 막 흥미로운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 일단 살짝 그죠? 근데 이제 이 아이는 과학책이나 여러 가지 지식책들 또는 것들을 읽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공부도 매우 잘할 학생인 건 맞는데 이 문제가 좀 전에 제가 얘기한 이 아이는 지금 흥미가 있어서 그 책을 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아이들은 스폰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책 읽고 싶어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이 주말에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어쨌든 볼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이제 계속해서 더 많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읽게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싫어하는 것도 할 줄 알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한 건데 그것이 이제 어떤 극과 극의 상태로 가서는 안 되고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고학년이 되니 수학이 가장 걱정인데 독서와 수학 비중을 어떻게 두면 좋을지가 요새 저희 최대 고민이랍니다. 독서와 수학을 정말 싫어하고 수학 성적은 딱 평균 정도라 좀 끌어올려 주고 싶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싫은 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학책도 그렇게 읽는다 그랬는데 과학책이 그냥 단순히 흥미 위주의 그런 책만이라고 한다고 하면 물론 책 읽는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걸 정말로 침해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라고 하면 자기가 싫어하는 것도 할 줄 해내야 되는 게 공부인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노벨상을 예를 들었던 것처럼 과학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어떤 기초과학은 수학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물리도 그런 거고요. 화학도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의 기본 바탕 없이는 그 학문을 해내갈 수가 없어요. 물론 그 학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아이가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런 기본 틀, 어떤 기초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 언어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수학적 언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결국 수학 공부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해내야 되는 건데 이 아이는 그걸 싫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를 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죠. 수학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자연현상이 이렇게 있으면 그 자연현상을 설명해 주는 게 수학이거든요. 근데 그 수학을 설명해 주는데 이건 과학은 좋아하는데 수학은 안 한다. 라고 한다고 하면 공부를 잘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기초는 이제 딴 쪽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의 깊이를 좀 더 져줄 수 있는 과학책을 읽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과학책, 아까 이 아이가 과학책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과학책의 어떤 부분을 뭐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지구가 존재한 이유, 또 지구에서 설명할 수 없는 바람, 별의별 밤, 하늘, 달, 태양, 이 모든 것들이 다 수학으로 수학적인 걸로 해석이 되는 거고, 그것을 공부해가는 거가 이제 수학인데, 그런 거 없이, 이 아이는, 수학과 나는 멀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좀 문제가 있죠. 이런 경우라면, 저는 이런 경우라면 학원을 보내서라도, 물론 학원을 안 가고 정말 독파가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는 학원도 중간중간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수학적 역량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미 봤던 그 과학책과 수학이 연결이 돼서 공부하면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서가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해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독서가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독서의 내용, 책의 범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책이라고 해서 이 아이가 그냥 5학년 내 맞는 과학책을 읽고 있다면, 그냥 그냥 자기가 재밌는 걸 읽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과학책이라고 하는 것도 중학생 수준이 있고, 우리도 나침판이나 톡톡에 기사 쓸 때 보면 이게 어느 아이 정도의 레벨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건 흥미도 주고 어떤 건 더 깊이도 주고 이런 것처럼, 이 아이가 보고 있는 과학책의 수준이 현재 아까 초등학교 5학년이라 그랬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에 맞는, 예를 들면 남학생과 비교하면 안 되고 여자아이들이 더 빠르니까 그러면 중학교 1, 2학년, 3학년 아이 과정의 과학책까지도 섭렵하면서 읽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초등학교 5학년에 맞는 그 정도의 과학책만 보고 있는지는 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매우 그 디테일한 관점에서도, 물론 이제 왜냐하면 멘토가 엄마니까요, 아빠이고 이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을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을 정말 싫어하고, 아까 읽었죠? 수학 문제집 풀 때와 독서할 때 눈빛이 너무 다르네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독서를 좋아하면. 독서에 있어서는 아이에게 역량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끌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에게 역량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아이의 역량이, 아이가 대화하는 법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도 좀 봐주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대화를 해보고 아이가 얼마나 조리 있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지, 그거 예를 들면 왜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지식이 짧게 된 짧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단답식이 많은 거죠. 뭐 귀찮아하는 거라고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단답식이 주류를 이룹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매우 조리 있게 설명해 갈 줄 아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얘는 말고요. 일단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상태가 어떠냐는 것은 결국은 이제 엄마 아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멘토가.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 그만한 대화를, 물론 뭐 가끔 보는 거에서 이렇게 보고서도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엄마 아빠 입장에서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판별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상황이 이제 여기에 그렇게까지는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렇게까지는 없지만 어찌됐건 자녀하고의 대화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도 아이가 지금 책을 얼마나 제대로 소화해내고 있느냐. 그러니까 흥미로 읽는 것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흥미가 전부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정도의 깊이 있는 지식을 탐구해가는,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지적 역량과 학업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수학을 하기 싫어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은 이때 이 타이밍에 다른 아이들과 비슷하다. 근데 지금 독서량이 그렇게 풍부한데도 이 아이가 그 정도라고 하면 책을, 물론 아이마다 사정이 다 틀린 거예요. 상황은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아이 경우에 그 독서의 어떤 범주라고 할까요? 그게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느냐, 몇 학년 아이들 거를 보고 있느냐도 매우 중요한 관점일 것 같아요. 이 아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역량이 더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수학을 학원을 보내든 엄마가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아마 충분히는 아닐지언정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정도의 시간을 집중적으로 앉아서 읽는다는 것 자체도 역량이 매우 뛰어난 역량이 굉장히 큰 아이인 거죠. 뛰어난 아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학적 역량에 대한 이유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경우가 아이들이 꼭 이 아이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기 싫어도 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키워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야, 너 수학 못해도 되고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해서는 조금, 그죠? 좀 곤란하겠죠? 조금 더 길을 닦아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아이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역량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끌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5학년 아이에게 수학과 독서 중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독서가 더욱더 중요한 건 맞고요. 이 수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아이에게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현재 이 아이가 읽는 책에 아까 과학책도 많이 본다고 했는데 과학책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아이 수학적 역량이 갖고 있는데 지가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가 판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하셔서 아이가 과학책의 범주, 지금 책에 읽는 수준의 대략적인 범주가 초등학교 5, 6학년 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냐 아니면 중학교 2, 3학년 것까지도 탐색이 가능한 탐독하는 그런 아이인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건 다 드린 거죠. 혹시 이 방송을 따로 이렇게 나가고 나서 이 엄마가 되시는 분은 나중에라도 이 댓글에 좀 더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써놔 주시면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한마디를 더 제가 영상을 찍든지 아니면 더 도움을 되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